좋아하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과 그냥 짝사랑으로 끝나는 사람은 이 차이 하나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석굴입니다. 오늘은 여자분들이 의외로 알고는 있지만 이상하게 실천은 하지 않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의 행동이자 남자가 의외로 그냥 대놓고 좋아하는 여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자분들은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이쁘고 몸매 좋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남자 여자 모두 평범하다는 전제하에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더 끌릴 것 같아요? 저는 남자 입장에서 보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딘지 모르게 좀 더 나한테 호감을 주고 가능성을 주는 여자한테 더 눈이 끌리는 것 같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좀 더 나한테 애교스러운 여자, 더 솔직하게 까면 그냥 나한테 끼부리는 여자, 그런 사람에게 더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대다수의 남자들은 가능성에 따라 움직이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좀 더 나를 올려준다거나 터치한다거나 잘 웃어준다거나 말을 먼저 걸어준다거나 이른바 여성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극혐하는 여우짓을 하는 여자들이 어떤 집단에 가서든지 남자한테 인기가 많고 주변에 남자가 많다는 건 사실이에요. 참 열받는 거죠. 솔직히 여자들끼리는 다 알잖아요, 저게 여우짓이라는 거. 또 그런 여자한테 칠렐레 팔렐레 넘어간 남자들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디까지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죄송하지만 인기가 많아지고 싶고 주변에 나를 좀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이 생기길 바란다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여우처럼 행동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남자들도 여자가 그렇게 끼부리고 내숭 부리고 애교 떠는 거 여우짓인 거 다 압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속 한편으로는 얘 나한테만 이러는 거 아니겠지라는 의심도 해요. 근데도 그냥 끌려가는 게 있어요.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은 저도 20대 초반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한참 더 혈기왕성한 남자이니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지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그냥 혼자 연구하면서 끙하고 있던 시절에 제 주변에 진짜 이 남자들만 아는 남자들의 여우짓이 있거든요. 늑대짓이라고 해야 되나? 은근히 놀리면서 터치하고 스킨십하고 눈에 붙은 거만 떼준다고 주접 떨고 가끔 카톡으로 막 오글거리는 얘기도 하고 또 그런 애들이 옷도 되게 유행타게 입어요. 머리도 미용실에서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석구리가 그 친구를 바라봤을 때는 진짜 한심하고 저렇게까지 해? 그리고 그런 친구를 좋아하거나 그런 친구한테 호의적인 여자들도 그냥 별로로 보이는 거예요. 저게 딱 봐도 허세고 저게 다 끼부리는 건데 왜 옆에 나같이 딱에 진국 같은 과묵한 남자가 있는데 항상 쟤만 인기가 많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그 친구가 더 연애 시장에선 전략적으로 행동했던 거더라고요. 나를 꾸미고 가꾸고 무언가를 시도하고 도전하고, 근데 반대로 나는 인기 많아지고 싶다고 하고 맨날 쟤는 욕하면서 정작 나는 뭔가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저런 짓을 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좀 나한테 끼부린다 한다, 그것에 대한 시선이 두려워서도 아무것도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끼부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같은 집단 내에서 좀 욕을 먹긴 합니다. 저거 여자 좋아한다, 저거 남자 좋아한다 이런 소리.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것들을 잘 피해갈 수만 있다면 정말 그 집단 내에선 상위 1%의 사람이 되겠더라고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 그냥 일단 마음껏 끼 부리는 거예요. 끼 부린다는 게 특별할 것도 없이 먼저 말도 걸고 선톡도 해보고 오프라인에서 애교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가 좀 그렇다면 카톡 이모티콘을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좋든 싫든 참 불편한 진실이 이런 남자 이런 여자들은 항상 주변에 나를 좀 찾는 이성들이 많고 연애를 하더라도 누군가를 골라 만나는 포지션에 있어요. 대신 이들의 단점은 이성에겐 인기가 많을지언정 동성들에게 좀 까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낸 나름대로의 방법이 끼를 부릴 거면 실컷 부려도 돼요. 단 내가 마음껏 내 끼는 발산하되 내 평판을 만들어 두면서 끼를 부리는 거예요. 평판을 만들어 둔다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성들한테 잘하는 것처럼 동성들에게도 잘하면 되는 겁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연애 하수들은 어떤 집단에 가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고 그 사람한테만 끼를 부려요. 근데 여기서 오는 단점이 이 끼가 주변 사람들한테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연애는 쟁취했을지언정 주변 사람에 대한 평판은 좀 안 좋게 남죠. 반면에 고수는 어떤 집단에 들어가면 일단 내 평판을 먼저 만들어요. 남자들은 남자랑 먼저 친해지고 여자들은 여자랑 먼저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누군가를 찍고 누군가에게 어필을 하고 내가 그 집단에서 다소 끼를 부리면서 인기녀가 되더라도 내가 초반에 만들어놨던 이 평판들이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소리를 막아주는 방파제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쓸데없는 소문이 나지도 않고 그 끼부림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나를 완전히 좋아해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성격이 이런 건가, 뭔가 내가 착각하는 건가 라는 좀 다소 좀 복잡하고 안달나는 지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어필을 했잖아요. 물론 어필하는 것까지는 연애를 좀 몇 번 해본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아요. 이것까지는 그렇게 큰 과제가 아닌데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도 연애가 진전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어필하고 주는 것에만 몰두한 나머지 중간 없이 올인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채널 초반부터 늘 제가 이야기했던 게 인간은 어찌되었건 지금의 환경보다 더 발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나랑 비슷하든지 아니면 나보다 더 가치 높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관계가 이미 시작되기도 전부터 너무 그 사람한테 올인하고 너무 그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느낌이 보이면 처음엔 이 사람도 이게 심쿵하고 좋고 막 끌렸는데 나중에 가면 얘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고로 나는 이 사람보다 더 가치가 높고 이 사람은 나보다 가치가 낮겠구나라는 이상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무의식적인 영역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고백해서 사귀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떠내보내기도 애매한 좀 그런 짜증나고 좀 그지 같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러니 끼를 부리고 다가가는 것만큼 중간에 끊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물론 모두에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억지로 중간에 끊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끼를 부리고 다가가서 그 사람도 좀 마음을 열고 나한테 천천히 다가오는 것 같으면 그땐 여러분도 과감없이 만나고 관계가 진전되고 남자가 먼저 사귀자는 뉘앙스로 다가오거나 고백을 하면 그냥 만나서 잘 연애하면 되는 거예요. 뭐 굳이 잘 돼가고 있는 타이밍에 억지로 이 사람을 더 안 달래고 싶다고 의도적으로 카톡을 중간에 멈춘다거나 그딴 짓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 되고 있다면 그냥 그 스탠스로 밀고 나가는 게 맞아요. 남자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특히 30대 같은 남자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요. 잘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여자가 의도적으로 나를 밀어내거나 밀당을 하는 게 포착되면 그날로 정 떨어져서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건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다가가고 잘 돼가고 있었는데 이 시기가 이상하게 더 다가오진 않아. 뭔가 고백을 안 해. 이럴 때 중간에 끊어서 더 여러분에 대한 가치를 높이라는 겁니다. 이게 프레임을 역전시킨다고 얘기하는 건데 처음엔 여자 입장에서 좀 더 다가가고 어필하고 뭐 분위기도 좋고 다 좋았는데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아직 여러분에 대한 매력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 남자가 이 사람 나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난 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면서 관계가 멈춰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끊을 때는 통보하고 끊는 게 아니에요. 어중간하게 나는 진지하게 만날 사람이 아니면 막 이렇게 구차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더 같이 낮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좋게 흘러가고 있다가 이 새끼가 좀 흐지부지한 것 같으면 더 이상 안 다가가고 더 이상 선톡 안 하고 더 이상 전화 안 하고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이게 상대 입장에서는 패턴이 한번 깨진 거기 때문에 패턴이 엇나가는 순간 하게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그 사람을 빨리 당기고 싶다면 카톡이나 인스타 피드 혹은 인스타 스토리에 너 말고도 나는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많다는 걸 간접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더 단기간에 그 사람을 빨리 흔들어 놓는 방법이죠.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사진이나 열심히 무언가에 몰입하고 있는 사진,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들과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행복하게 보이는 그런 사진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나는 너 말고도 선택지가 충분히 있어. 난 네가 그렇게 아쉽지 않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어. 이런 느낌을 매우 빠르게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상대는 이제 2차로 패턴이 깨지는 거예요. 뭔가 나보다 가치가 낮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 말고도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좀 어떻게 꼬시려고 막 카톡하고 뭐 했는데 죽어도 안 넘어와. 그러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됐다 야 꺼져라 너 안 만난다 하고 그냥 포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 먼저 연락이 오거나 나 걱정하거나 그 당시에는 되게 의아했겠지만 여러분이 막 열심히 접근하고 있다가 그 사람을 중간에 끊었다는 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패턴이 깨졌기 때문에 프레임이 역전된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오는 거고요. 너무 이 사람이 나 바라봐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해보는 데까지 했는데도 상대가 안 넘어온다거나 뜨뜨미지근한다거나 밀어내면 안 될 때는 밀당이 아니라 당밀입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다가가면 저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이 나 여우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내 감정대로 움직이면 돼요. 대신 주변 동성들을 포섭해서 평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끼부리고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면 땡큐고 안 돼서 그 사람이 나를 좀 밀어낸다거나 애매한 포지션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역으로 여러분이 중간에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가만 보면 연애도 포커게임인 것 같아요. 포커페이스를 누가 더 여유롭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아니고 주도권이 결정되거든요. 부디 용기 있게 행동하시기 바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